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박원순 장례가 있었죠. 그리고 6.25의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도 서거했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은 박원순과 안희정의 위기대처법이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6일에 그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을 서울대 병원에서 박원순이 문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나흘 뒤에 10일 날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에 시신으로 안치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성폭행 문제로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3년 6개월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고, 그리고 박원순은 그 여비서가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다른 문제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7월에 안희정과 박원순이 만났는데, 그 둘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판이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오거돈, 안희정, 그리고 박원순에 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문제, 시민단체 출신이나 운동가 출신이 왜 그렇게 성개념이 약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집단주의, 조직을 개인보다 앞세우는 그런 문화에서 자살을 일종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택했다. 그것은 그 뇌물 혐의나 뇌물 문제를 노회찬이 죽음으로 선택한 것, 그리고 노무현이 죽음으로 선택한 것과 비슷하게 죽음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죄값을 치르는 형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방식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제가 인생 성향가다 보니까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말해보겠습니다. 두보가 말했죠. 장부, 개관, 사시정. 장부는 개관이라는 관을 덮는다, 그런 얘기죠. 관뚜껑을 덮은 다음에 일이 비로소 정해진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가 나왔죠. 개관사정. 관뚜껑 덮어야 일이 정해진다. 인생이 정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보가 소해한테 이렇게 그 위로하는 시로 준 것인데, 인생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모르니까, 인생은 후반전에서 결정되니까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백선엽 장군처럼 자연사하는 그날까지 죄를 졌으면 인과응보로서, 신상필보로서 그 죄값을 치르고, 아니면 전반전에 부진했으면 후반전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박원순은 24살 때인가 그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죠. 청년 출신으로서 그보다 나이가 2살 더 먹은 홍준표도 청년 출신이죠. 홍준표보다도 2년이나, 그러니까 젊을 때 출발할 때는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4년이나 빨랐던 거죠. 홍준표가 2년이나 선배인데 사법고시 패스는 박원순이 2년이나 빨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죠. 그때는 몇백 명 안 뽑을 때죠, 사람. 사시에서. 청량이 아마 현수막이 휘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저서에서 쓴 걸 이렇게 보니까 탐욕의 열차에서 내렸다. 즉, 금욕이나 아마 권력,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기는 다
벗어나서 그런 건 내려놓고 사회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가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 운동을 하고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여성은 옹호하고 그 부천서 그 고문 사건이라든가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여성들의 그 운동에 페미니스트답게 어디선가는 나는 여성이다 그랬다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운동을 통해서 이미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오세훈이 중도 하찮은 서울시장을 이렇게 안철수와 겨루었는데 안철수가 뭐 양보하는 바람에 그 인기까지 업어가지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그 다음에 3선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제 전라북도 진안 출신입니다. 진안이 아마 인구 3만이나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군수 하나 되려고 해도 10년, 20년 공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대개 돈 문제나 여자 문제에 얽혀서 중도 하찮은 수가 많습니다. 여기 전주는, 제가 사는 전주는 지금 한 65만 안팎, 전라북도 전부 다 해야 180만 안팎입니다. 여기서 전주시장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관로를 거치거나 시민단체 운동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아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하물며 서울시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그 박원순도 중년 넘어서 50대 후반 넘어서 된 거죠. 홍준표는 그 54년생이던가요? 저보다 4살 많고, 박원순은 보니까 56년생이더라고요. 제가 58년 개띠니까 박원순이 저보다 2년, 2살 많고, 집 나이로 65이죠. 그런데 자기가 젊을 때 탐욕의 열차에서 내렸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얻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이 노리는 이 금력과 이 권력, 그 중에 탐욕의 열차 중에 금력은 아마 이 재산이 뭐 마이너스 빚이 6억 9천인가 기다고 하니까 금력은 거머쥐지 않았지만 권력은 거머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 성욕,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그 탐욕의 종류가 참 인간이 욕망의 동물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 그것도 얼마나 큰 욕망입니까? 그건 못 내려놨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 후반전에 그게 너무 그동안 쌓은 게 크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당, 민주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위기를 만나면 우선 여기 인생성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나를 냉정히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어찌 보면 허명으로, 그 김종필이 얘기했듯이 허브로서 쌓은 이 가면이라면, 가죽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봐야 되죠. 자신의 생명을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 공술의 공수거니까 아무것도 쥐고 온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쥐고 가지 않는다. 그러나 허명을, 욕된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 욕된 재산을, 권력을 남기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나를 알고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얼음처럼 냉정하게. 대개 그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 그 낭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자기도취랄까요? 자기 애착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하면 옳은 것, 그리고 자기가 지켜온 신념을 내려놓으면 자기 인생이 다 망한다는 생각.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박원순도 그런 그 신념에 잡혔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걸로 볼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올라간 곳이 높으면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은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고, 그게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봤고, 그게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봤고, 그리고 그게 가족을 살리는 길로 보았던 거죠. 그 유언을 보면 죄송하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안녕. 전부 다 주제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거나 사람들입니다. 나와 이 모든 사람에게는 죄송하고, 그동안 함께한 사람은 감사하고, 그리고 빚밖에 남긴 게 없는 가족에겐 미안하다. 그리고 모두 안녕. 이렇게
썼습니다. 유서도 대개 준비된 유서를 남기고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는 그냥 정제되지 않은 종이에 이렇게 쓰는데, 그만큼 결의가, 자기 생명을 버리려는 결단이 견고했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자기가 쌓아온 탑이 많기 때문에 욕망의 열차에서 내린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욕망의 열차에 올라탄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생 성형가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파라든가 뭐 이런 거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쪽은. 그런데 그리고 뭐 정치인들을 제가 그렇게 높이 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 바라지 않습니다. 방해만 하고, 국민들의 삶에 방해만 안 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망치지만 안 하면 이 정치인들은 할 일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점수 참 주기에 인색합니다. 사실은 기업가들이 나라를 살리고, 기업가들이 저는 국민을 먹여 살리는 쪽이라고 보지, 정치의 힘은 적을수록 좋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갔습니다. 박원순은. 안희정은 65년생, 젊기도 하지만 아주 젊을 때 출세했죠. 젊을 때 출세한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자기가 뭔가를 쥐면은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의사가 된다든가 판사가 된다든가 하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시절에 다른 애들이 이렇게 빗나가면서 일탈하면서 누렸던 그런 어떤 쾌락이라든가 그런 만끽을 늦게라도 보상하려는 보상심리를 작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그것으로서 권력을 한번 쥐려는 측면이 있고, 남자들의 그래서 종착점은 정치다, 그렇게 보는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치에 이 충남지사 안희정은 빨리 쥐었죠. 빨리 쥐어서 역시 옛날부터 소년등과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어찌보면 청춘에 등과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거죠. 그런데 성폭행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사법 판단을 받아들여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이 사실은 상보적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자기 생명은 자기가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인간만이 자살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동물 중에도 뭐 자살하는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대개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살인사건도 가장 적게 일으키고, 이혼도 적게 하고, 자살도 적게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일을 보존하는, 존중하는 마음, 곧 자존심, 자존감이 강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나는 내 목숨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부모를 통해서 신에게 받은 선물이다.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자기도 존중하고 아내도 존중하고 자식도 존중해서, 유대인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같은 것은 뭐 한 25% 안팎. 미국의 이 500대 재벌의 뭐 그 정상을 보면 유대인 안 낀 곳이 없다시피 하죠.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저커버드,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 그 어머니가 유태인이던가요? 아무튼 쟁쟁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떤 종교관 때문이든 인생관 때문이든 아무튼 자기 목숨을 가장 중시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자살률 OECD 1위, 뭐 20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하루에 지금도 35명 안팎이 목숨을 버리는데, 대체로는 신문 구석에 이름도 안 나오죠. 이렇게 누가 봐도
거창하게 이룬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는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 다루는 문제나 참 유튜브에서 다루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인물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젊은 베르테르를 소설 속에서만 죽여도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 모방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만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데 나같이 하찮은 거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 집단주의와 계급주의가 팽배해 있는 데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그 박원순의 이 자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뭐 이 생각이 자유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인생을 자기 스스로 정해버린다는 것인데 자연사 할 때까지 그리고 관뚜껑을 덮어봐야 자기 인생이 정해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박원순이나 노무현 뭐 이 노회찬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폄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론을 펴면서 우리나라의 이 자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안희정 쪽을 옹호한다 그런 이야기죠. 어찌됐든 뒤에 참여하고 살든 또 개과천선해가지고 자기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든 이제 그 인생이 그 뒤에도 또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여당이 이렇게 뭐 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도 많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시민장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여당에서 이렇게 옹호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국면 전환을 또 시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묵직한 겁니다. 직직하죠? 종이로 만든 필터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대개 사각형이나 육각형, 팔각형이 많은데 이렇게 또 특이하죠. 네, 묵직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필통도 그런 묵직한 이런데 이게 그 지금 그 지점토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조각을 했네요. 그래도 볼록한 이게 별로 보이지도 않죠. 색이 칙칙해서 네.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성용해서 인생 후반전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